오늘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부터 크고 작은 일들이 연달아서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SEC가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을 상대로 불법 증권 판매 혐의는 물론이며 사기에 시장 조작 혐의까지 정성스럽게 한데 포장해서 고발을 진행한 가운데 코인베이스에는 그들이 규정을 어겼다라면서 웰스 노티스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이 두 회사의 창업자들,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SEC의 이런 조치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따졌으며 그 외 특별한 대처 같은 경우는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한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통해서 SEC의 부당함을 모두에게 증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정말 억울하겠죠. SEC랑 어떻게든 잘 일을 해보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안간힘을 썼었는데 결국 SEC는 뒤통수를 때리면서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CEO 같은 경우는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기 전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코인베이스 CEO 좀 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으로 드디어 암호화폐 업계의 신창원, 조선의 궤도루팡이라 불리는 권도영이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해당 소식의 출처는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인데요. 그냥 잡힌 것도 아니고 위조문서,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사용하다가 걸렸다라고 하네요. 공식적인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문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죠. 인상을 딱 봐도 어렵지 않게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신분 세탁,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들고 가다가 잡힌 것, 자, 정말 이 전설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호화폐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권도영이를 누가 데려갈 수 있느냐, 한국이 데려가느냐, 미국이 데려가느냐, 싱가포르이 데려가느냐. 먼저 데려가는 사람이 권도영이 가진 돈과 비트코인을 모두 빼앗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피해자가 한둘이어야지. 자,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다음으로 해서는 미국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혼조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장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S&P 500은 4,000포인트를 내줬으며, 반면에 금 같은 경우는 오늘 2,000달러대를 다시 한번 위협해주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깜짝 반등하면서 28,50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다시 27,927달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은 1,80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들, 특히 SEC의 소송이라든지 코인베이스에 대한 웰스 노티스를 보낸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최근 반등 같은 경우는 숏 스퀴즈가 강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무려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만요, 알트코인 빼고 비트코인만 3억 5천만 달러가 날아갔다. 다시 한번 이렇게 뚝배기 말루 홈런이 나온 가운데 이어지는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율이 10%대를 기록하고 있죠. 중앙은행이 0.25% 금리 인상을 진행했다라고 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0.5%를 인상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급여 청구 숫자는 1000건 감소해가지고 노동시장이 아직도 강력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웰이 어제 했었던 말,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 PGIM, Fixed Income의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날 금리 인상이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며, 지금 금융 부문의 충격의 잔상으로 인해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인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연준,
채권 시장은 제롬 파웰의 말을 믿지 않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도 제롬 파웰을 믿지 않는 것 같다. 금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대로 쭉쭉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를 뚫고 사상 최고점에 도전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항에 걸쳐있기 때문에 확실히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시민들의 예금이 정말 안전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를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진핑핑이와 푸틴이가 둘이 만나가지고 쿵짝쿵짝을 함께 다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시진핑핑이가 푸틴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었던 것이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의도적인 발언이다. 지난 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었던 것 무엇이냐? 바로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를 두고 시진핑이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축통화 자리를 이제 본인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달러 가지고 스위프트랑 작당을 해가지고 양아치 짓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또 하필이면 재수없게 공산당의 위안화가 힘을 받게 되는 것 역시 기분이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도와줘요 비트코인! 이라고 한번 외쳐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올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도 동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은행 시스템 붕괴돼서 겁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 안에 비트코인 69,000달러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3월 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진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게 되고 나면은 가볍게 뚫고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기적인 분석을 봤을 때 외환 브로커 업체 FX프로의 수석 시장 분석가와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분석가인 렉트캐피탈 분석가가 똑같은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야기하기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28,5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면 30,000달러 선까지 날아갈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27,000달러, 27,500달러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큰 폭으로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8,500달러 뚫으면 날아간다. 근데 그 반면에 27,000달러가 뚫리면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다가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25,000달러대 추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정도로 떨어졌었고 반등 나왔다가 흐를 텐데 여기서 나는 추매를 하겠다. 여기서 던졌었고 여기서 다시 줍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어제 제롬 파웰의 연설과 함께 비트코인 및 증시 가격이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었던 악재들, SEC의 공격, 그리고 백악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가격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거 나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올해 72%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 올해 계속해서 힘을 내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며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당연히 비트코인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테지만은 일단 저항에 막히면서 1,500달러 선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트론 관련된 소식 나왔을 때 그리고 도건 대표가 잡혔다라는 소식 나왔을 때 트론과 루나 가격이 떡락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그 다음으로는 아비트럼 에어드랍이 드디어 성황리에 이루어졌었죠. 거래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때 10달러 이상 11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었다가 1달러 15센트까지 떨어진 후 지금 현재는 1달러 40센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비트럼 같은 경우도 다음 불장 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토큰들 있죠. 항상 불장 때는 새로운 토큰들이 날뜁니다. 망한 프로젝트긴 하지만 루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듯이 이번 불장 때도 옵티미즘, 알비트럼
마스크 등등 새로운 코인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살살살 밑에서부터 코인들을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니어 재단이 위메이드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위믹스 팬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온 정보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